です。今日も皆さんの質問に答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저번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그게 뭐냐면 일본어 하나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거를 보신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또 그거에 관련된 질문으로 일본어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거에 대한 게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거에 대한 질문도 주시는 분이 좀 계시는데 그것도 일본어로 평생 먹고 사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걸 들으셔야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신의 일본어를 만약에 가르치는 입장이 됐을 때 피라미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 가장 정점을 쓰는 자신이 가장 정점을 쓸 수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그러니까 오약사마 손님을 늘려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어로 돈을 만약에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일본어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비즈니스라는 걸 할 때 크게 세 가지. 처음에가 상품이 필요하죠. 상품. 무언가. 이건 꼭 물건이 아니라 지식도 똑같아요.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슈격크. 손님을 모으는 거죠. 손님 모으기. 손님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팔아야 되니까 영업을 해야 되죠.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영업,営業. 쇼힌, 슈격크,営業. 상품, 손님, 영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일본어 돈을 벌려고 할 때, 일본어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돈이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돈이 나온다. 처음에 상품이라고 봤을 때 일본어로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 상품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어를 여러분들이 잘하세요. 잘하시면은 바로 과외라는 상품이 있을 수 있죠.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본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럴 때 과외라는 선택지가 없겠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손님을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비를 받으면 돼요. 소개비. 자신에게 없는 스킬이 있는 사람한테 사람을 연결해줌으로써 소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공부회 같은 걸 여는 거예요. 공부회 같은 걸 열어요. 그 다음에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예를 들어서 공부회인데 한 1,000원 정도 받고 1,000원, 2,000원 가격은 여러분들 마음이지만은 받고 관리를 해요. 그다음 장소를 빌리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이런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남은 돈을 챙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소를 빌리는데 한 10,000원이 든다고 쳐봐요. 10,000원, 10,000원. 그죠? 사람들한테 한 2,000원을 받았어요. 한 10명을 모았네요. 그럼 한 2만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장소비를 내고 한 10,000원이 남아요. 자,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자기가 가져도 되는 거죠. 사람들을 관리해주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한 명 넣음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걸 관리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명 섭외를 해요. 가르쳐주는 거. 한 5,000원 드리고 1시간 가르쳐주는 거 5,000원 드리고 선생님을 섭외를 해요. 글씨 너무 못했네. 죄송해요. 선생님을 섭외를 한 다음에 공부를 열어요. 그다음 장소 이런 거 연락처 그걸 자기가 다 관리를 하고 남은 돈은 자기가 관련인 일이니까 그걸로 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어요. 상품이 있으면은 그걸 바로 판매를 하면 되는 거고 없을 경우에는 소개를 하던가 그걸 관리하는 입장으로 바꿔서 돈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님을 물건이 있어요. 상품이 있는데 손님한테 물건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이 있냐 없냐. 손님도 이것도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손님을 모으다. 손님을 모아요. 모으다. 또 아침에 그 다음에 손님을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서 손님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력으로
모으는 거랑 그다음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손님을 모아주세요. 소개를 해주세요. 일본어 공부하는 사람 뭐 소개해주세요. 라는 게 있고, 마지막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거예요. 모여있는 장소에 자신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손님을 모으려고만 해요. 근데 모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만약 일본어를 자기 가르쳐주고 싶어요. 일본어를 가르치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너가 누구야? 누군데 일본어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야? 난 너를 몰라. 이래서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모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난 일본어 실력이 있어. 그럼 사람한테 부탁해서 일본어 좀 가르치고 싶은데 너 과외받을 사람 없나? 혹시 친구들 있으면 연결해주면 내가 소개를 좀 줄게. 부탁을 해요. 그다음 마지막 방법.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뭐 일본어 공부하는 동호회가 있거나 이런 곳에 있으면은 거기 자신이 직접 가는 거죠. 가서 연결이 되면은 일본어 잘하시네요. 가르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여있는 곳에 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으려고만 하는데 안 모이거든요. 처음 뭘 하려고 할 때. 그럼 누구한테 모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초보자들이 하기 쉬운 게 모여있는 곳에 가는 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자신이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그 다음 영업. 우리 이제 상품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그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죠? 상품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신이 팔거나 타력을 써가지고 누군가한테 팔아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둘 중에 그렇게 되면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일본어 공부하면서 돈을 모으고 싶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요. 어디까지는 예를 들었는데 공부회를 열어요. 공부회를 열어서 자신이 그 관리를 하면서 뭐 회비 같은 걸 걷어서 운영하면서 돈을 조금씩 받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그걸 공부회에도 참석을 하니까 일본어를 공부하면서도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일본에 가서 느꼈던 게 솔직히 얘기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알바하는 게 가장 간단한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이에요.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 제가 고졸에서 한국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갔습니다. 고졸이었는데 한국에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고졸이니까 정사원으로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알바 같은 걸로 생활했었는데 한 달에 뭐 기껏해 한 70만 원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잖아요. 알바를 하면서 뭐 생활비, 그 방세, 뭐 학원, 학비, 식비, 뭐 그 외에 뭐 교통비라든가 뭐 광열비, 그다음에 뭐 친구랑 놀 때서 뭐 술 먹는 그런 돈까지 다 포함해서 일본에서 돈을 알바하면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일본은 한국보다 그 알바하는 시급이 높죠. 시급이 높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겁니다. 물론 좀 절약하는 부분도 필요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은 일본에 직접 가서 알바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쉬운 돈 벌면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신문 장학생이라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봉급도 따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2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그다음에 한 5시 반에서 6시에 끝나요. 그다음에 아침밥 먹고 준비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아침에 9시부터 한 12시 정도 수업이었어요. 그걸 듣고 그다음에 퇴근을 해서 퇴근이 아니야. 돌아와서 그다음에 신문 배달을 또 해요. 저녁 신문 돌리고 끝나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저녁부터 이제 자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게 돈이 더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뭐 솔직히 고졸이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었지만은 일본에 가서 공부를 했던 게 오히려 돈을 벌면서 일본어도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알바를 했었기 때문에 돈도 벌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돈 벌면서 일본어 공부하는 방법은 일본에 직접 가서 알바를 하면서 돈 버는 게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하네요. 오늘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마 좀 이렇게 뭐 결혼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긴 하겠지만은
학생이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마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이제 뭐 결혼하시거나 한국에서 움직일 수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설명해 준 것처럼 뭐 공부회 같은 걸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관리하면서 돈을 발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자기 하의 나름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일본어를 뭐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고 그 다음에는 일본 현지에 가서 뭐 알바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돈을 버는 거 그게 일본어 공부하면서 돈 버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